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57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78일차고요. 놓아버림이에요. 그렇죠? 놓아버림.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럼 다 끝나요. 이제 다시 돌아가요. 네, 386페이지의 맨 왼쪽의 문항을 또 볼게요. 질문을 네, 하셨습니다. 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기억력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놓아버린 기법을 익힐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놓아버린 기법을 익힐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셨어요. 기법을 익히기 위해 외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놓아버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나는 기억이 좋지 않아를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법을 익힐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놓아버린 기법이라는 것을 익히고 자시고 뭐 기억하고 할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기억에 대한 걸 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뭐가 딱 걸려요. 걸리면 내가 두려움이 있지. 두려워서 막 저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싫어서 뭐가 걸리는구나 하다가 또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도 놓아버리고 내가 걸렸다라는 것도 놓아버리고 다 놓아버리는 거야. 그냥 다 놓아버리는 거. 그래서 놓아버림, 명상하면서 놓아버림도 하고 집중했다가 또 놓아버리고 떠오르면 이제 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냥 외워야 할 것은 없기 때문에 기억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것 자체도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놓아버릴 줄 아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을 해주셨어요, 박사님께서. 항복 과정 자체에 대해 저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항복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지 살펴봐라. 기법대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 감정이 듭니까? 그랬어요. 기법대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게 놓아지어서 뭐 되는 걸까 하는 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거나, 이게 되나? 이거 의심이잖아요. 부정적인 그 의심이고, 그 다음에, 뭐 되겠나?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감정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뭔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먼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항이 모두 올라오게 해서 이런 저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기분이 안 좋구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불안해하는 건 내가 이게 잘못돼서 죽을까 봐 그렇구나. 내가 지금 돈이 다 써버려서 없구나. 전에는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전에는 복으로 됐고 지금은 뭐예요? 또 복 다 써서 고갈된 거예요. 지금부터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참 전에 복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써먹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의식이 도약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인 게 또 막 걸리죠. 또 놓아버리고 인정하고 내가 또 걸렸구나 인정하고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또 바뀌고 자꾸 긍정적으로 바뀌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드는 것까지도 다 이제 놓아야 되는데, 이런 저항이 그냥 올라오게 두고 받아들이고, 올라오게 해서 받아들여라. 내가 어떤 것이 올라오나, 의심이 또 올라오는지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놓아버리세요. 받아들이고 놓아버려. 내가 의심을 하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거야. 더욱 행복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세요.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요새 이제 어떤 친구가 계속 이제
톡이 와요. 그, 그, 톡이 이제 오는데 요새 계속 톡이 오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줘요. 친절하게 답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제도 이제 오는 거야. 수업이 끝났어. 질문을 냈어. 끝났어. 화가 더 난다는 거죠. 화가 더 난다는 거야. 내가 이제, 어, 해결을 뭔가 하고자 질문을 했는 거에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뭐라 답을 해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 또 이제 톡이 와 있더라고. 와 있는데 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장문을 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는 정확한 친절하게 요거를 답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동조하기보다는 조금 이해하면서 답이 이거야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거죠. 여기서도 내가 더욱 행복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수업을 듣는 것은 여기서 내가 땡깡 부리는 거를 위로받으려고 듣는 것인지 내가 의도하고 있는 답을 선생님한테 유도해내서 그게 맞다고 인정받고 싶은 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의식 수업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평화롭기 위해서 내 생각이 여기 맞춰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근원적인 신념 자체가, 어릴 때 근원의 신념이 있어요. 그 근원의 신념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부터 해서 모든 세상이 펼쳐져 나가 있는 게 그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된 긍정적인 것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죠. 행복하게 살겠죠. 근데 그 부분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재해석해서 내가 평화로워지려고. 그게 평화롭지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 수업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목적이 내가 바뀌려고 듣는 것이냐 그냥 땡깡 부려가지고 그냥 위로받고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어이구 어이구 뭐 하면서 네가 잘했어 다 틀렸어 엄마도 틀렸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요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질문을 해놓고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답을 주시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 그래, 거기다 주지 마라. 네가 다 써라. 하지 마라. 베풀지 마라. 이러면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쵸? 한 대 가서 때려줄까 하면서 가서 때려 엎어버리자. 이러면 시원할 거예요. 그쵸? 에고의 땡깡을.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바뀌려고 듣고 있는 게 의식 수업인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수업에 의미가 없고 싫은 거죠. 예, 그런 차이점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듣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반짝반에 들어와서 듣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뀌려고, 자꾸 바뀌려고, 어떻게 하면 더 미세하게 또 바뀔까? 그렇죠? 하루를 또 무엇을 또 나아야 될까?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가 자꾸 이제 바뀌려고 참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부정적이었어요. 쟤 왜 저러지? 그래,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쟤는 또 왜 저러지? 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게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잣대로 보는데, 그냥 또, 맞아. 또 이제 자꾸 이제 내려놓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또 그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배우자한테 받고 있는 대우는 전에 네가 했던 거, 내가 전에 배우자 남자든 여자든 내가 전에 했었던 아마 여자였으면 그 전에 여자였을 확률이 높고 여자였는데 여장부 같은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이제 한 5생이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성별이 바뀌려면 그래서
전에 내가 했었던 대로의 지금의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고, 빚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빚을 갚아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네, 그쵸?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다음 생에 또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남편한테 엄청 친절하게 잘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렇잖아요. 다음 생에 만나서 싸울 일은 없는 거잖아요. 또 뭐 불평불만하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친절하게, 그냥 친절하게 하는 거죠. 친절하게 하면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리가 참 쉬운데 내 생각을 지고서 안 하려고 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안 하려고 할 때는 어렵고 내 생각을 지는 거, 내가 내 생각을 놓는 거는 굉장히 내 생각을 놓고 바뀌려고 할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볼게요. 궁극에 대한 항복이 있다는 게 궁극에 대한 항복이 있다. 질문이 있어요. 대단히 깊은 항복, 대단히 깊이 있는 항복은 궁극의 현실을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묘사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네, 박사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항목을 가리켜 최종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행이 있어요. 최종 수행이 있는데, 놓아버린 기법을 삶의 모든 방면에 예외 없이 적용하면 놓아버린 기법을 모든 삶에 예외 없이 적용을 하면 영적 수행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수행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진다. 모든 면에서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의 집중도 하게 되고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는 그렇죠?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법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기법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30년 동안 영적 수행을 하다 말다 했더니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 말다 했더니 제자리에 그냥 있더라. 여기서 명상 조금 하고 저기서 기도 조금 하고 워크숍에서도 가고 강연도 듣고 책도 읽고 하는 식으로 수행이 늘 산발적입니다. 그래서 30년을 한 거예요. 근데 다 괜찮습니다. 세상 일로 바빠서 그런 것이고 지금 축적하는 정보들은 나중에 가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뭔가 30년 동안 수행을 해도 제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썼었던 거는 나중에 또 쓰일 일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좋아지고 싶잖아요. 지금 좋아지고 싶은데 하다가 말다가 자꾸 하다 말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조롱이 와서 자도 저항을 해도 그 자리에 가서 저항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있다 보면 또 좋아지고 어쨌든지 있다 보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참 어제도 되게 뿌듯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고 안 갈 때도 많고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고 안 갈 때도 많고 막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 변하려고 하는 본인이 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환경 때문에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든 바뀌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뭔가 포착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참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좋은 게 참 많죠. 좋은 거밖에 없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안에 감춰놨던 게 올라오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감춰놓은 게 올라오면은 또 놓아버려야 되고 내가 또 뭐 그래서 하다 말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업도 좀 뭐 루즈하게 내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뭐 열심히 안 뛰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면 이걸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 싶으면 정말 내가 진짜 끝까지 내가 죽어서도 이게 나에게 남는 게 이게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 확장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두려움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부딪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인 수행, 의식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도구와 영적인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있다라는 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이유를 모르면 또 왔다 갔다 하죠. 이유를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기 싫다. 왜 하기 싫은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다 말다. 저희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요새 갔다가 먼저 오거든요. 오는데 기차표 SR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냥. 일찍 일찍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며느리랑 아들은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신한 사람들은 2년 동안 할인을 받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싸게 이렇게 할인 받으니까. 할인 받으면 미리 사야지 급하게 사고 그러면 할인을 또 못 받는가 봐요. 미리 이렇게 돼서 4시나 이때쯤에 몇 개가 있으니까 사라 그랬더니 토요일 날그 검진을 받아야 돼가지고 못 가는데요? 이런 느낌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못 가는데요? 하는데 느낌이 그냥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어서 이렇게 탁 이걸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얘한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막 톡을 이제 막 보냈어요. 요란이가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정기검진이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면 지금 회사에서 4시에 이제 퇴근하는 거로 2시간을 줄여서 하면은 평일에 병원 가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평일에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병원도 옮겼는데 갈 수가 없어서 이제 평일로 다음 주가 되든 그다음 좀 늦춰도 상관없다.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괜찮다. 근데 또 제가 막 또 얘기를 하면 또 문제 생기면 너 때문이야 하고 또 투사처가 되잖아요.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자기도 안다고. 지금 안 가면 안 된다고 얘는 의식 수업에 꼭 들어야 된다고. 고양이한테 하는 거 보면 아기한테 그대로 할 것 같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있거든. 어릴 때 자랄 때 엄마가 나에게 했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내가 아이한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한테 한다니까는요. 안 해야지 하면서 한다니까. 엄마가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이 부모님이 나한테 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좋은 거는 또 괜찮지만 의식 수업하는데 어떤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공부를 하면서 자꾸 각성이 되고 각성이 되어야 되는데 각성이 안 되고 하거든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만 하면 아이고 뭘 알아요. 알면은 안다고. 며느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 강압적인 걸 싫어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강압적인 거. 목욕탕도 가기 싫은데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막 어릴 때 목욕 그막 때미는 것도 있잖아요. 막 아파 죽겠는데 막 밀고 그 너무 싫었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강압적인 게 되게 싫은가 봐요. 엄마한테. 제가 좀 의식 공부나 다른 거에 좀 강압적이잖아요. 왜? 들어야 되니까. 본인이 이유를 모를 뿐이지 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강압적인 사람에 대한 저항이 이제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같이 있을 때는 맨날 보니까 저항을 못하니까 참고 있다가 이제 좀 떨어지니까 저항감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잘 정리해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대요. 아들이 그래도 이제 필요성에 대한 건 자기도 막 저항한다고 막 이러긴 했어도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막 이러더니 조금씩 막 변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하다 말다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이 정도면 뭐 유일하게 강한 맞아요. 유일하게 제일 강하게 하는 거는 사업은 약간 좀 이렇게 밀당을 좀 해요. 살살 하나씩 하나씩 진짜 유일하게 강한 거는 의식 공부는 들어야 되는데 왜 좋아지는 거라 좋아져야 하고 좋아진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살 꼬셔서 이제 그랬더니 너무 웃긴 게 어제 부산에 이제 갔다가 어디 한 군데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 집을 갔거든요. 뭐 때문에 갔겠지. 그래서 뭐 이제, 뭘 보러 갔구나. 뭘 보러 탁 갔는데 보니까 불이 탁 켜지는데 깜짝 놀라는 게 어제 일찍 온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승인이 나가지고 어제부터 4시에 끝나가지고 일찍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토요일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벌써 어제부터 승인이 바로 나가지고 4시에 바로 퇴근하라고 그래가지고 퇴근했다 안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달 되면 또 그만두거든요. 3월에 애기 놓고 그러는데 이제 2월까지만 하고 이제 2월 달에 그만두는데 그때까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조금 더 남았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일찍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토요일 날 이제 잘 얘기해라. 너무 또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때 알았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식 수업을 이걸 듣는 거는 내가 바뀐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거를 뭐 듣고 이해하는 거 나는 이 정도만 아니까 내가 할 것 같아. 알아차리는 것 같아. 아니죠. 알아차리는 기는요.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고 나는 두려워하고 있네라는 걸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똥통에 빠져 있구나. 똥통에서 냄새가 나고 있구나 하면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그건 알아차린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꾸정물 똥통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어. 허우적거리면서 냄새도 나고 내가 몸이 그냥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어. 근데 그냥 있어, 그 안에. 그렇잖아요. 그럼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죠. 의식이 상승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야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의식 상승하려고 태어났고, 내가 의식 수업을 듣는 목적이 뭐냐?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듣는 거고, 그러면 사업도 저절로 되고, 가정생활에서도 저절로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요새 저희 며느리가 저기 반짝방도 안 듣고, 그거 좀 희한하더라고요. 아주 꼭대기든 밑에는 괜찮은데 중간은 또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봐요. 26층인데 49층짜리 26층에. 그러니까 좀 안방이 좀 안 돼가지고 뭘 설치를 또 이렇게 뭐가 돼야 되고 하는지 잘 안 터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설치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반짝방에 못 들어가고 있다 하는데 핑계 아닌가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뭐 나도 모르게 젖어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지려고 우리는 의식 상승하려고 듣는 거예요. 바뀌느냐라는 거죠. 바뀌느냐. 내가 바뀌었냐라는 거죠. 바뀐 분의 삶이 바뀐 분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교육을 듣는 건데 교육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바뀌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늘 산발적인데 지금 이게 축적된 것은 그것 또한 지금은 수행을 하다 말다 했더니 그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라고 해도 나중에 정보들은 들어왔던 게 또 나중에 또 뭔가 끌림이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김신희님인가요? 이 김신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얼굴을 못 뵀어요. 한번 언뜻 그 사진을 언뜻 본 듯한 느낌은 있는데 이분 같은 명상하시잖아요. 전에 공부하던 분이 와서 명상하지. 명상 1도 안 했던 분들이 여기 와갖고 명상 안 하거든요. 명상하시는데 들어오시잖아요. 수업은 아직 안 들어오시는데. 근데 아마도 수업도 인연이 있었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여기 저희 이쪽에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말다 했던 어떤 정보들이 축적이 된 거는 또 끌림이 있다라는 거죠. 끌림이 반드시 있어요. 네, 반드시. 그래서 정보들은 나중에 가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용하기 싫어요, 저는. 싫은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만나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요번에 그냥 완전 만났을 때, 선생님이, 어떤 분이 아이고, 선생님 아프신데 큰일 났다 하면서, 아프시지 말라고, 우리 공부 더 해야 돼.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 아프시다고 하니까, 어깨가 뭐 이래가 아프니까 아이고 아프시지 말라고 더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재미를 느끼셨어요. 달라지신 거에 대한 당신이 이제 본인이 달라지신 거에 대한 그런 걸 느껴놓으니까 아프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만났을 때 최고로 선생님이 바뀌신 분이고 이 완전히 독각 완전 이게 좋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만났을 때 최고치의 의식을 높여놓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다가 무슨 수행이 되었든 예외 없이 24시간 할 때가 옵니다. 24시간 할 때가 온대. 기똥찬 거예요. 그냥 24시간이 이 수행이 되면서 24시간은 뭐 이거는 뭐 천이 넘어가는 상황인 거고 의식 수준이. 그래서 진리에 대한 헌신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진리에 대한 헌신. 모든 것들은 진리에 대한 헌신이 압도적이다. 스스로를 밀어붙여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끌어당겨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끌림이 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오지만 저 멀리서 LA에서 있지만 LA에서 있어요. 저도 직접 만난 게 공항에서 한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두 번 만났나, 세 번 만났나. 얼굴 직접 본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친한 것 같은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에 아주 친근감이 있거든요. 전에 공부하면서 같이 만났던 영혼인 거죠. 그리고 직접 와가지고 선생님도 직접 만나 뵌 거는 한두 번밖에 안 됐을 거예요. LA에 계신 분도.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잠깐 본 거는. 그 줌으로는 수업을 들어도 직접 만날 건 안 되는데 줌으로 수업을 듣거든요. 신기하죠? 줌으로 온라인으로는 얼굴을 보는 시간이 있는데 신기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듣는 거예요. LA에서도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전에 공부하다가 또 무슨 어떤 또 뭐 어떤 인연으로 미국까지 가 있는 거예요. 미국까지 한국 사람인데 미국까지 가 있고 뭔가 또 인연이 있는 거죠. 근데 다음 생에도 미국하고 뭐 이렇게 또 연결이 또 되겠죠. 모르겠어요. 미국인으로 태어날라나 미국에서 많이 살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의 운명이 그 이 LA의 보름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제가 알게 된 것도 선생님 알게 된 것도 딸의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친구의 집에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그죠?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이모, 자기 언니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조카죠. 저희 친구, 딸 친구의 엄마 건너서 그죠? 건너서 그래서 조카로 인해서 저희 딸을 만나서 또 이렇게 중간은 안 들어요. 중간은 다 안 듣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운명이 끌어당김에 건너 다섯, 여섯 번, 일곱, 여덟 번을 거치더라도 그게 끌림이, 운명의 끌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만난다는 거죠. 어떤 끌림? 공부에 대한 끌림이 뭔가는 끌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공부했었던 끌개장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궁극의 운명을 선택한 카르마로 인해서 궁극의 운명을 선택한 카르마에 인해 전념하는 것이다. 전념을 해야 된다. 카르마에 의해서 전념하게 된다. 카르마, 전업에 의해서 전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항복기법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항복기법을 사용을 해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사건이 1만 분의 1초 동안 일어납니다. 사건은 1만 분의 1초. 1초에 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 1초에. 그거 맞죠? 1초에 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만 분의 1. 만 분의 1초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를 항복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계속 항복할 것이 또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 되고 부정적인 것도 지금은 또 놓아버리지만 나중에는 긍정 부정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첩이라는 이름조차 형태 그쵸? 형상, 이미지까지도 다 놓아버릴 수 있으면 깨달음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점에 이르고 사라진다. 1만 분의 1초 동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정점에 이르고 사라지는데, 즉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욕망을 그 정점에서 놓아버립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망하는 걸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놓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쉼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모든 1분의 1초 사이에 완전 24시간이면 뭐 천으로 넘어가죠. 놓아버릴 수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이게 연속적으로 쉼없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라, 와라, 와야 되는데, 안 오죠. 안 듣죠. 다음 생에 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요번에 와가지고 감정 찾기 싫어서 감정이 올라오는 걸 회피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돼요. 다음 생에 다시 내가 0에서 1000까지 있는데 100에서 125, 175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제대로 용기 내서 이 긍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안 들어. 아니면 죽었어. 그럼 다음 생에 그 시점에서 100에서 죽으면 100에서 또 의식을 죽기 직전의 의식에 따라서 그 의식으로 다시 시작한다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어이구 200 이하에서 시작하기 싫어요. 두려워서 행동도 안 하고 막 삐죽삐죽거리다가 나는 뭐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상태 그대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만났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죠. 네. 인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각성하고 놓아버릴 게 무엇인지 좀 많이 각성들 하시고요. 네, 행동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내일 6시에도 만나 뵙고요. 토요일 날은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구나. 명절 때, 그쵸? 네, 한 주 더 있고, 어,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네, 깨달음 시크릿이 있는데, 돈 때문에 안 하나? 아니거든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돈이 없거든요.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잘 보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만 돈이 온다는 거. 어제도 그러잖아요. 기쁘고 즐거워야 돈도 눈이 있다. 돈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눈이 있잖아요. 1달러짜리. 눈이 있고, 돈도 눈이 있고 보는 게 있지. 우울하고 두려우고, 겉에서는 웃고 속에서는 어두운 사람한테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밝게, 겉에도 밝게,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